남은 장명 토론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김하성이라는 이름이 한자 사주 수리 성명학상 좋은지, 그 다음에 곡해, 주역, 삼원오행, 대수, 실증, 자획자원오행, 팔격, 그 다음에 신살 성명으로 좋은지에 대해서 좀 이제 평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한자 사주 이제 수리 성명학으로 김하성이라는 이름이 좋은지에 대해서 이제 감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하성, 그러니까 여름 김씨는 8핵이고요. 여름 한자는 10핵이고, 성월성자는 12핵입니다. 그럼 먼저 이제 한자 사주 수리 성명학상으로 평가를 해보면 이름 획수, 획수명상으로 좀 문제가 있는 이름이라고 보시면 돼요. 김이 8핵이고 음이고, 여름 한자가 10핵으로 음이고, 성월성자가 12핵으로 음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모두 이제 짝수로 이루어져 문제가 있는 이름입니다. 성과 이름이 모두 음이면은 재산이 흩어지고 인덕이 없고 고독한 생활을 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이제 발음오행, 이 발음오행을 이제 음용오행, 발음오행, 소리오행이라고 하는데요. 김하성이라 이름은 초성, 즉 첫머리 글자는 목토금, 폐가 망신격으로 좋지 않고, 종성은 이제 수토금으로 선구 후한격으로 이제 좋지 않은데요. 김시성에는 이응희의자로 시작하는 이름이 올 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나중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만은 기읍히읗은 목이고, 이은디귿 이을티귿은 화고, 이응희의은 토고, 시읒지읒은 금이고, 미음비읍피읍은 수입니다. 물론 이제 일부 이제 성명하시는 분들이 극히 일부죠. 이응희의은 수고, 미음비읍피읍은 토라고 주장하는 이론도 있습니다만은 아주 극소수 이론이기 때문에 그런 이론을 따르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김씨를 보면은 요 기역은 이제 목오행이고요. 자, 미음은 수행이에요. 그래서 하성이라고 할 때 이건 토가 해당이 되거든요. 그러면 초성상으로는 이제 시읒지읒은 금이니까 목토금이 되고, 받침으로는 수토금이 되기 때문에 김시성의 이응희읒으로 시작하는 이름으로 장묘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뭐 하준이, 뭐 예성이, 김예준이, 뭐 김유준이, 김현준이, 김효준이, 뭐 이런 이름들, 그러니까 김시성의 이응희읒으로 시작한 이름들은 장명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는데, 이 부분은 김시성 장명 가능한 한자 이름 모음에서 다시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분파가 되는 이름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름 한자는 이제 불용 한자고, 성활성자도 이제 불용 한자가 돼요. 재산을 탕진하기 쉽고 배신을 당하며 이성 문제가 발생한다. 성활성자는 극도 이상으로 달도 참은 기운다는 것으로 말년의 시리에 이제 빠진다. 그래서 불용 한자로서 이름에 이제 사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름 한자는 화오행이고, 성활정자는 화형을 가진 한자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름을 짓는 경우에는 이제 반드시 사주를 보고 사주의 좋은 기운을 이제 가진 한자로서 장명을 이제 해야 되는 것이 기본적인 이제 사항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사주를 한번 보죠. 아까 여름 한자는 화오행을 가진 한자고, 그다음에 성활성자도 오행을 가진 한자를 했는데, 물론 이제 불용 한자고 때문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만은, 자, 이 사주화가 좋은지 안 좋은지 한번 보죠. 기토일간이 5월 여름철에 태어나서 더운 여름철에 이렇게 태어난 이렇게 사주가 됩니다. 그래서 사주가 본인을 도와주는 이제 화가 하나가 있고, 토가 4개가 있고, 또 여름철에 태어났기 때문에 이 사주의 이제 좋은 기운은 금오행, 이제 수오행이 이제 사주의 좋은 기운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좀 되겠어요. 그래서 여름 한자라든지 일월성자, 성활성자는 사주의 나쁜 기운을 가진 한자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리상으로 좋은지 여부를 한번 확인해 보면은요, 이번 시간에는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해 드리고, 다음 항목별로 좀 종합적으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씨가 8핵이고
여름 하자가 10획이고 성월상자가 12획이니까 초년운세에는 하하고 성을 합치니까 22획으로 나쁘고, 그 다음에 이제 장년운세는 8하고 10획을 합쳐 18획으로 좋고, 그 다음에 중년운세는 이격은 8하고 10을 합치니까 20획으로 나쁘고, 전체를 다 더하면은 이제 30획으로 말년운세가 나쁘다. 그래서 초년운세는 22획으로 중단으로 좋지 않고요. 장년운세는 18획 발전격으로 이렇게 좋습니다만은, 중년운세가 20획 공효극으로 좋지 않고, 말년운세가 이제 30획으로 이제 좋지 않은 이름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수리를 이제 계산하는 이제 방법은 다음 시간에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김하성이라는 이름은 한자 사주 수리 성명학상 좀 문제가 있는 이름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좀 되겠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김시성, 김씨 여자의 장명 가능한 이름, 그 다음에 이제 수리액수, 김시성의 수리상으로 좋은 이름,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이제 불용한자, 이런 부분을 이제 차례차례로 설명하고, 그 다음에 김하성이라는 이름이 곡해, 주역, 삼원, 대수, 실증, 자획자연행, 팔격, 신살 성명학상 좋은지 이제 차례차례로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성명학 이론을 이제 설명하는 것은 가끔 보면은 우리가 이제 성명학 이론이 한자 사주 수리 성명 하나밖에 없는 줄 알고 계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서, 가능하면은 한자 수리 성명학에는 100점짜 이름을 장명하고 기타 성명으로도 한 10개 정도 좋은 이름으로 장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래서 설명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가운데서요, 현재 사용하고 있는 전화번호가 좋은지 안 좋은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상호가 좋은지 여부, 현재 집주소, 가게주소가 좋은지 여부는 가람이노무 장명철학관 원장님께서 이제 무료로 상담한다 그럽니다. 그래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가끔 보면은 이제 전화번호 10개, 상호 10개, 집주소 10개 이렇게 해가지고 질문하신 분들이 있는데, 전화번호 10개 쓰거나 상호 10개 쓰거나 집주소 가게에서 10개 갖고 계신 분 없을 테니까요. 이것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상호는 무료 감정을 하고, 이렇게 번다르니까 이제 문자로 사주하고 이런 내용을 보내주시면 순차적으로 전화 상담이나 그 다음에 이제 카톡이나 문자로 무료 상담한다 그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호 장명, 전화번호 장명, 백종과 수맥 처방 궁금하신 분들은 대구에 있는 가람이로문세 장명철학관 원장님한테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가운데서 무료 이름풀이 이제 궁금하신 분들은 이제 카페 게시판에 질문하시면 되는데요. 일반 회원은 한자 사주 수리 성명을 포함한 2개 성명학으로, 우수 회원은 총 한자 수리 성명을 포함해서 7개 성명학으로 무료 감정을 합니다. 그다음에 무료 이사, 결혼틀, 개업틀 궁금하신 분들은 특별 회원만 무료 상담합니다. 카페에 방문하시고 게시글 몇 개 쓰신 다음에 50번 방문하시면 자동으로 특별 회원으로 등업이 됩니다. 그 다음에 신생아, 장명계명사 중합택일은 홈페이지 게시판에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럽니다. 지난번 시간에 한자 사주 수리 성명학으로 좋은지 안 좋은지 김하성이라는 이제 간단하게 이제 풀이를 해드렸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이름 획수, 발음 오행, 불용환자, 수리 획수, 자원유행상, 수리 획수 좋은지 여부에 대해서 이제 평가를 좀 해드렸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제 발음 오행, 즉 발음 오행, 김시성의 김하성이라는 김시성이 이응희의자로 쓰고 있는 이름이 좋은지 안 좋은지 여부하고요. 그 다음에 김시성의 이제 장명 가능한 이름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이름을 감정하다 보면은 김하성, 김하준 남자 이름입니다. 김이준, 김예성, 김예준,
김유한, 김이안 뭐 이런 식으로 김시성의 이제 이응이나 히읗으로 이제 시작하는 이름으로 쳐서 카페 게시판이나 이렇게 전화 상담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마 이제 김시성의 이응 히읗으로 시작하는 이름을 이제 장명하는 철학관이나 장명소는 대한민국에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김시성의 이응 히읗으로 진 이름은 거의 대부분 99.9%가 집에서 장명한 이름이거나 본인이 진 이름이지, 철학관이나 장명소에서는 김하성, 하준, 이준, 예성, 예준 등과 같이, 유한 등과 같이 이응 히읗으로 시작하는 이름으로 절대는 장명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이제 간단해요. 이름을 질 때는 이제 음령 오행, 발음 오행, 소리 오행상 이제 상생이 되는 이제 이름으로 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읍 키읔은 목오행이고, 니은 디귿 티귿은 화오행이고, 그 다음에 이응 이읒은 토오행이고, 시읒 지읒은 금이고, 그 다음에 이제 미음 비읍은 수가 되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보면은, 자, 목이 화를 생하고, 화가 토를 생하고, 토가 금을 생하고, 금이 수를 생하고, 수가 목을 생하는 거는, 이거는 이제 상생이라 그럽니다. 그런 한 단계 건너뛰어서 목이 토를 하는 것은 극이고, 토가 수를 극하는 것도 토극수고, 수가 화를 극하는 것도 수극화고, 화가 금을 극하는 것도 화극금으로 극이고, 금이 목을 극하는 것도 이거 금금목으로 극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름을 질 때는 상생이 되는 이름을 줘야 되지, 극하는 이름으로 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자, 근데요, 김이라고 하는 이제 성씨는 기읍 키읔은 이제 목오행이라고 이제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 다음에 미음 비읍 피읍은 이제 수오행이라고 설명을 좀 해드렸습니다. 그럼 여기에 하성이 같은 이름이 좀 오게 되면은, 하라고 하는 것은 토라 그랬으니까, 자, 첫머리 글자 초성, 즉 첫머리 글자를 따져도 목극 토가 되고, 목하고 토는 극하는 관계고요. 두 번째, 미음하고 토의 관계, 즉 수하고 토의 관계는 토국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름으로 이제 장명할 수는 이제 없는 거죠, 기본적으로들. 근데 김하성이 아니고 하성을 뒤집어서 만약에 김성하가 됐다고 했을 때, 이게 이제 초성, 첫머리 글자는 목, 금, 토가 돼서 금금목 상극이 됩니다만은, 중간에 이거 미음 받침이 있어요. 미음은 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미음 받침이 수가 들어가면서 목수금토로 상생이 되는 좋은 이음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김시성의 이제 이응 히읗으로 시작하는 이름이 장명은 불가능하지만은 다른 이름 구조는 거의 다 가능하다, 이렇게 좀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이제 김시성의 장명 가능을 한번 정리해 보면, 김다혼이, 다운이, 대원이, 뭐 도율이, 동윤이, 뭐 이런 이름들, 도윤 이런 이름들이 있어요. 그럼 이제 김도윤이다 그러면 이제 김은 그 목하고 수고, 도자는 이제 화고, 그다음 윤자는 이제 토가 되니까 초성으로 보면은 목화 토 이렇게 됩니다. 이거는 목, 화, 토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초성으로 상생이 되니까 받침을 굳이 여기서는 초성으로 김도윤이가 목화토가 상생이 되는데, 받침으로 미음이니까 수화토로 상근이 이렇게 따질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성이 됐든 첫머리 글자가 됐든 종성 받침이 됐든 성이 초성과 이름이 초성 종성, 아니면 성이 종성과 이름이 초성 종성을 따져서 어느 쪽으로 상생이 되면 좋은 이름이 되는데, 김도인, 뭐 김대현, 김도일 이런 이름들은, 김래원이 뭐 이런 이름들은 전부 다, 뭐 두현 이런 이름들은 초성상으로 목화토로 상생이 되는 이름이니까 다른 부분을 굳이 따질 필요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이제 김시성의 김지 이제 헌이라 그럴 때, 요거는 이제 목이고 지자는 금이고 헌자는 토가 돼요. 그래서 초성상으로는 목금토가 되는데, 요 미음 받침이 중간에 이제 수가 들어가니까
목수, 금, 토 이렇게 이제 상생이 되는 이렇게 이름이 됩니다. 토생금, 금생수, 수생모 이렇게 상생이 된 이름이 되기 때문에 김시성에는 이제 시읒, 읒으로 시작하는 이름이 장명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서 뭐 김지성이다 그러면은 수금금, 목수금금. 그 김지상이라 그러면은 목수금금. 그래서 김주혁이다 그러면 목수금토 이런 이름이 되는 거죠. 그래서 김시성에는 이응 시읒, 읒자로 시작하는 이름으로 장명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지현, 지한이, 지훈이, 지한이 뭐 이런 이름들, 사운이, 사온이, 사진이, 선우, 선재, 선영이, 그 다음에 성한이, 성훈이, 성우, 성민이, 성빈이, 성재 이런 이름들이요. 그 다음에 이제 손영이, 손호, 그 다음에 수민이, 수빈이, 승원이, 시연이, 시연이, 김시우, 시연 이런 이름들이 이제 다 장명이 이제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김재윤, 재헌, 재훈이, 김재희, 김종윤이, 종윤이, 종환이, 김주환이, 주환이, 주헌이, 김찬영, 찬우, 김창자, 김채환, 채환이, 김청원, 김추원 이런 이름도 시읒, 읒자로 시작한 이름이 모두 장명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이제 김시성에 김건우 등과 같이 기역으로 시작한 이름도 가능하죠. 자, 김건우 보면은 첫머리 글자는 이제 목목토가 되죠. 이제 김은 기역이니까 목이고, 건투 기역이니까 목이고, 우자는 목목토가 되고, 그 이제 받침을 고려하면 이제 수목토가 돼요. 이제 목목토도 좋고 수목토도 좋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목목은 많은 나무가 땅에다 뿌리를 내리고 있어서 잘 자라고 있는 모습이고요. 수목토라고 하는 것은 나무가 이렇게 이제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있는데 땅에다 이렇게 뿌리를 내리고 있는 형태로 아주 이제 윤택하게 잘 자라는 모습이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수목토라는 것은 물을 머금은 나무가 땅에다 뿌리를 내리고 있는 형상으로 좋은 거고, 목목토라고 하는 것은 많은 나무는 땅에다 뿌리를 내려 잘 자라고 있는 자연의 모습을 이제 이해하신다 그러면은 목목토, 그러니까 목하고 토가 극하니까 목하고 토가 극해서 나쁘다 이렇게 하는 이런 이제 얘기는 나오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김건우, 김건우 이게 다 이제 김규영이 다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네 번째 우리가 이제 많이 알고 있는 뭐 김민준이 이제 김민성이라 그럴 때 김은 목이고 미음 비읍은 수고, 준자는 금이니까 이제 목수금으로 상생이 되는 이제 좋은 이름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좀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장명을 하는 경우에 가장 이제 기초적인 이제 사항이 사주를 보고 이제 이름을 짓는 이렇게 이름을 짓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제 사주를 보고 장명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이제 이름을 지을 때 지금 김씨에 대해서 장명 가능한 이름을 설명한 것은 음용오행상 상생이 된 이름이다. 이 그 부분만 설명한 거예요. 그 외에 사주상 좋은 이름, 수리상으로 좋은 이름, 획수명상 좋은 이름, 분파, 배명, 분명히 되지 않는 이름, 불용한 자가 들어가지 않은 이름, 본인이 부모사저 충하지 않은, 예를 들어서 본인이 개띠다, 부모님이 개띠다 그러면은 진짜를 이름에 사용 안 는다든지,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름이 이제 수인이었는데 부모님이 원숭이 때라든지, 본인이 원숭이 때라든지, 본인이 원숭이 날에 태어났으면 인수 중에서 나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자축, 인묘, 진서, 오미라는 글자를 사용할 때는 내 사주와 내 부모 사주와 충하는 이름인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죠. 그 다음에 뜻이나 어감이 이제 좋은 이름. 그 외에 이제 이런 다양한 성묘학이 이런 이론이 있어서 이런 성묘학을 종합적으로 이렇게 고려해서 계속해서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이제 한자 사주 수리 성묘학이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는 무조건 100점이 나와야 돼요. 그리고 이제 기타 성묘학도 한 10개 정도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좋은 이름을 쓰시는 것이 이제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전화번호, 현재 사용하고 있는 상호, 현재의 집 주소, 가게 주소가 좋은지 안 좋은지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 010-3396-5051, 즉 가람이로무 장명철학관 원장님한테 먼저
본인 사주하고 궁금한 내용을 문자로 보내시면은 정 원장님이 이제 무료 전화나 그 다음에 카톡 문자 상담을 한다 그러니까 한번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은 연락해 보시기 바라고요. 물론 상호 장명, 전화번호 장명, 백성각, 수맥 처방, 이 사주궁합 궁금하신 분들은 대구에 있는 가람이로동에서 장명 철학관 원장님에게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가운데서 이제 내가 사용하고 있는 내 가족 이름이 궁금하신 분들이 있죠. 그러면은 카페 게시판에 질문하시면 무료로 상담해 드리는데요. 일반 회원은 한자 사주 수리 성명을 포함해서 2개 성명학으로, 그 다음에 이제 우수 회원이 되시면은 한자 사주 수리 성명학을 포함해서 총 7개의 성명학으로 무료 감정을 해드리고 있고요. 무료 이사 결혼 개업 대길은 특별 회원만 무료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신생아 장명 개명 사주궁합 대길은 홈페이지 게시판에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은장명철호입니다. 김하성이라는 이름이 좋은지 안 좋은지 풀이를 하고 있는데요.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수리성묘학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시간에 이제 수리상으로 김하성이라는 이름을 이제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러니까 김이 이제 8핵이고 여름하자가 10핵이고 성활성자가 이제 12핵인데 초년우는 이제 여름 하자 10핵에다가 성활성자 12핵을 더한 22핵으로 나쁘다. 그러니까 초년우를 계산할 때는 첫 번째 이름 플러스 두 번째 이름 합계다. 그 다음에 이제 장년운세는 성시 획수 8핵과 그다음에 첫 번째 이름 획수 10핵, 그래서 18핵으로 좋다. 그 다음에 이제 중년운세는 성시 획수 8핵 플러스 두 번째 이름 획수죠. 두 번째 이름 획수 12핵이니까 20핵으로 나쁘고요. 네 번째 이제 만료운은 다 더하는 거야. 김하고 여름하자고 성활성자를 다 더하면 30핵으로 이렇게 이제 나쁘다고 설명을 지난번 시간에 해드렸는데요. 이게 수리로 이름을 짓는 것은 아주 간단해요. 간단한데 지금 카페 게시판에 질문하시거나 저한테 이제 전화를 이제 오시는 분들이 사주를 보지 않고 사주에 나쁜 기운을 넣어서 장명하는 것은 뭐 일반 분들이 뭐 그럴 수 있게 이해를 하는데, 수리도 이제 맞지 않아서 이렇게 이름을 질문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일단 이제 수리는 이제 좋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김씨 남자 이름을 질 때 이제 80일 수리상으로 이제 좋은 이름을 짓는 이제 방법을 간단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성씨 획수는 이제 무조건 이제 8핵이고요. 첫 번째 이름 획수가 이제 5핵이 왔다. 예를 들어서 이게 뭐 만약에 세상 세자가 이제 5핵이거든요. 그럼 두 번째 이제 8핵이 왔다. 만약 10핵이 왔다. 그러면 이제 이게 1년운자가 뭐 김세윤이다 그러면은 이게 이제 8, 5, 10이 되거든요. 그럼 요것도 수리상으로 좋게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15고 그 다음에 13이고 18이고 23이니까 이게 모두 이제 수리상으로 초년, 장년, 중년, 이제 말년 수리가 좋게 이렇게 나오겠죠. 예를 들어서 뭐 김 이제 김 뭐 세윤이다. 세윤이다 그러면 이제 858이니까 이렇게 좋게 나오게 되니까 기본적으로 이런 수리를 가지고 여러분 지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이제 7핵이고 두 번째가 7핵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이게 이제 지자였다. 뜻지자가 이제 7핵이거든요. 뜻지자가 이제 7핵인데 두 번째 이제 뭐 10핵이 왔다. 뭐 지윤 이렇게 됐을 때 뭐 10핵이면은 이제 8, 7, 10이 되니까
그럼 초년운세는 요거 첫 번째 이름 획수하고 두 번째 이름 획수를 보완들어주니까 17획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15회 장년운세는 성씨 획수 8획에다가 첫 번째 이름 획수 7획을 더하니까 15획으로 좋고, 중년운세는 성씨 획수 8획에다가 두 번째 이름 획수 10획을 더하니까 18획으로 좋고, 그 다음에 이제 말년운세는 8, 7, 10을 모두 다 더하면 25획으로 좋고 이렇게 나오는데, 이렇게 이제 요게 이렇게 나온 이제 구조대로 여러분들이 수리를 맞춰서 이름을, 물론 여기 뭐 김지윤이라고 할 때 뜻지자는 사주상으로 화오행을 가진 한자고 일륜자도 화용을 가진 한자니까 이거는 이제 사주에 맞춰서 이름을 줘야 되겠죠. 만약에 사주에 화가 안 좋은데 화오행이 나쁜데 수리상으로 좋다고 해서 그 이름이 좋다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쓰시면 좀 안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뭐 8핵이고 이제 8핵일 경우에 7, 9, 13, 15, 17, 20, 23핵이 온다. 뭐 두 번째 이제 8핵, 9핵이 오는 경우에는 7, 8, 15, 16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시운이가 됐다. 그럼 요게 이제 오를 시자는 9핵이고요. 윤자는 이제 16핵이 되거든요. 그럼 8, 9, 16이 돼도 수리상으로 초년, 중년, 말년 이게 다 좋은 이름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게 10핵에, 13핵에, 17핵에, 21핵에, 16핵에, 15핵에, 23핵에 이런 이제 구조. 17핵일 경우에 7, 8, 16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숫자가 와야만이, 예를 들어서 요 솔자 말고요, 여기다가 이렇게 들어간 요 이제 솔자가 이게 17핵인 솔자, 건들 솔자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기 17핵 다음에 뭐 윤자가 왔다. 그럼 이게 8핵이 되니까, 그럼 8, 17, 8핵이 되면은, 예를 들어서 김이 8핵이고 거느릴 솔자가 이제 17핵이 되고 윤자가 이제 8핵이면은 여기 초년이 25회로 좋고요. 또 작년도 25회로 좋고 16회로 좋고 다 더하면 이제 33회로 좋겠죠. 이런 이상과 같이 여러분들이 이제 수리를 가지고 이름을 질 때 이런 기준에 맞춰서 이름을 짓게 되면은 일단 수리상으로는 좋게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앞에도 꾸준히 설명해 드렸습니다만은 한자 사주 이제 수리 성명학으로 이름을 질 때 가장 이제 기초적인 사항은 이제 사주에 맞춰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사주를 보시게 되면은 신금일간이 이제 수월에 태어나서 가을철에 태어났네요. 토하고 금이 강하니까 이런 사주에 이제 좋은 기운은 이제 목오행이라든지 수오행이 이제 좋게 작용을 하겠죠. 그럼 아까 이제 지윤이라는, 김지윤이라는 이름을 쓰게 되면 요건 좀 아쉬운 거예요. 화가 이렇게 두 개가 들어갔으니까. 왜냐면 이제 이 사주 토가 좀 강하다 보니까 화를 쓰기에는 약간의 이제 반길반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한번 사주를 볼까요? 자, 요 사주는 좀 어떨까요? 이 사주에 이제 경금일간이 이제 신월에 태어나서 기본적으로 토금 기운이 상당히 강한 모습을 갖고 있으니까 이런 사주에는 이제 뭐 수행이라든지 목이라든지 화가 이제 좋은 기운이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사주에 이름에 뭐 김지윤 이렇게 썼다. 그럼 화가 두 개 들어갔으니까 이제 괜찮죠. 그러나 뭐 사주상으로 보면은 여기 이제 목이 없거든요. 목이 없으니까 원칙적으로 화 두 개 들어가는 것보다는 목 하나, 화 하나 들어가든 아니면 수 하나, 목 하나 들어가든 이렇게 이름을 짓는 것이 더 바람직하기 때문에 김지윤처럼 화를 두 개 들어간 한자를 쓰는 것은 약간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서요, 현재 뭐 사용하고 있는 뭐 전화번호, 그다음에 상호, 집주소, 가게주소가 좋은지, 대구에는 가람이로무 장명 철학관 원장님께서 무료 상담한다 그러니까 뭐 연락을 좀 한번 해보시기 좀 바랍니다. 그 다음에 내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이름이 좋은지 안 좋은지는 이제 카페 게시판에 이렇게 질문하시면 무료로 상담을 좀 해드리고요.
이사택일, 결혼택일, 개업택일은 이제 카페 게시판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신생아, 장명, 계명, 사중갑 택일은 홈페이지 게시판에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름이 이제 한자 사주순위 성명학상 이제 부분 가운데서 자원행 성명학, 즉 사주를 보고 이름을 지어야 된다는 그 부분을 조금 이제 자세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지난번 시간에 이제 한자 사주 수리 성명학으로 일부 설명해드렸고요. 앞으로 이제 곡획, 주역, 삼원, 주역, 대수, 실증, 자획자 운행, 팔격, 신살 성명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좀 해드릴 텐데, 김성하라는 이제 이름, 지난 시간에 이제 여름 하자는 화오행을 가진 한자이고, 성활성자도 이제 화오행을 가진 한자인데 이제 불용 한자이기 때문에 이제 이름에 쓰지 않는다고 말씀을 해드렸는데, 이제 그 부분 가운데서 여름 하자, 성활성자가 이제 뭐 이런 건 쓸 수 없습니다만은 이제 사주에 따라서 다른 한자는 이제 쓸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자, 사주를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사주를 한번 좀 보죠. 이제 기토일간이 이제 5월에 이렇게 태어나서 화토 기운이 상당히 강한 모습. 물론 이제 여름철에 태어났기 때문에 이제 불 기운이 강하니까 이제 사주에 이제 좋은 기운은 금오행과 이제 수오행이 이제 사주에 좋은 기운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김씨에 예를 들어서 뭐 김서하라고 하는 이제 뭐 이런 이제 한자를 쓰는, 예를 들어서 이건 이제 풀서자, 펼서자, 표현할 서자고요. 이거는 이제 모고행을 이제 가진 한자이고, 요거는 이제 여름 한자이기도 합니다만 이제 크다 한자, 뭐 중국 한자 이런 의미를 좀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크다 한자는 이제 화오행을 이제 가진 한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 사주에 좋은 기운이 금이나 수라 그랬는데, 요게 예를 들어서 자, 김이 팔액이고 펼서자가 이제 팔액이고 크다 한자가 이제 구획이거든요. 물론 이제 한자 우편을 찾아보면은 이제 펴다, 풀다, 표현하다 서자가 이제 칠액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성명학으로 이제 팔액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상식적으로 다 알고 계실 거고요. 자, 김서하라는 이제 이름이 자, 음용오행상 목수금토로 좋고 수리상으로 88구가 되니까 뭐 초년 17, 16, 17, 이제 25가 되니까 수리가 맞고, 그러면 다른 불용한자도 없고, 그러니까 이 이름이 좋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즉 이 사주는 사주에 토가 많고 여름철에 태어났기 때문에 금이나 이제 수오행이 좋게 작용하고, 물론 목이 모고행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무난한 기운이 돼요. 목이 이제 사주에 이제 목이 없으니까 목은 이제 무난한 기운으로 쓸 수는 있는데, 원칙적으로 금하고 수가 좋은 기운이 되기 때문에 펼서자라든지 크다 한자 등 같은 이런 한자를 이제 써서는 안 되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름을 짓는데 반드시 사주를 보고 이름을 지어야 된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사주를 좀 보죠. 만약에 이제 이 사주에 김서하라고 하는 만약 한자를 사용했을 때 좋으냐 나쁘냐, 예를 들어서 경금일간이 예를 들어서 신월에 이렇게 태어나서 사주상으로 토금 기운이 좀 아주 강한 사주팔자입니다. 그래서 이 사주에 이제 좋은 기운은 목오행, 이제 수오행, 화오행이 이제 좋게 작용하니까, 여기서 이제 펼서자는 목으로 좋고, 그 다음에 크다 한자, 중국 한자는 화로 좋으니까 요런 사주에는 이제 김소하라는 이 한자를 사용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만약에 이제 이게 아니고 뭐 김 이제 서자가 있는데 이게 뭐 김서하다, 요것도 이제 수오행이니까 이렇게 쓸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좀 되겠죠. 그런데 뭐 수리가 아무리 이제 맞는다고 하더라도, 수리가 이제 틀리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뭐
금윤자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게 금윤자 같은 이렇게 이런 한자도 있을 거고, 이것도 금윤자인데 이게 이렇게 김소윤 같은 이제 금윤자를 김소윤을 사용했을 때 이 금이라고 하는 그 모양은 사주에 이제 나쁜 기운이 되니까 이런 한자를 사용하면은 사주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있는 이름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사주 한번 볼까요? 자, 요 사주를 한번 보죠. 신일간이 수월에 이렇게 태어났어요. 기본적으로들. 그래서 토금 기운이 이제 강한 이제 사주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토나 금은 이제 토행이나 금오행은 이제 사주에 나쁜 기운이 되고, 수라든지 목이나 이런 기운은 이제 사주에 좋은 기운이 됩니다. 그러니까 화라고 하는 것은 약간 반길 반응이에요. 앞에 있는 글자가 토가 좀 강하다 보니까 이름을 질 때 화라고 하는 기운을 이제 써서는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에 만약에 이제 김, 서화란 이런 한자를 썼을 때 수리는 물론 좋습니다만은 크다 하자, 중국 하자는 좀 이름에 쓰기에는, 화오행을 쓰기에는 부담스러운 이런 사주가 되기 때문에 이런 이름을 이제 써서는 안 된다. 지금 다음 사주를 한번 좀 보겠습니다. 자, 이 사주를 한번 보죠. 이제 이 사주가 임수일간이 이제 자월에 이렇게 태어나서 이 수기운이 굉장히 강한 사주가 됩니다. 그런데 가끔 이제 이 사주에 목이 2개, 그 다음에 화가 하나, 토가 2개, 금은 없고 수가 2개 이렇게 돼요. 그래서 사주에 금오행이 없으니까 금을 넣어서, 예를 들어서 김서윤 이렇게 이제 베풀서자가 이제 9핵이고 금윤자가 이제 16핵인데 금윤자 황금윤자거든요. 이렇게 이제 지어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주에 금이 없으니까 금을 집어넣어야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름을 이제 지어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건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사주상으로 추운 겨울철에 태어난 이제 임수 사주거든요. 즉 호수가 추운 겨울철에 태어나서 얼어 있는 상태예요. 얼어 있으니까 여기다 금이 없다고 금윤자 같은 한자를 이렇게 집어넣게 되면은 호수가 더 얼어버리게 됩니다. 그럼 얼어버리면 물은 흘러야 되는데 물이 흐르지 않으면은 그 사주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주에는 목이나 화, 그 다음에 이제 조토오행이 사주에 좋은 균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사주상으로 금이 없다고 이런 사주에 금을 집어넣어서는 이제 안 되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이제 다음 사주를 한번 좀 보죠. 그럼 요 사주는 어떨까요? 자, 갑이 간목일간이 자월에 태어나서 수목 기운이 이렇게 있으니까 사주가 이제 강하게 됩니다. 목 기운이 강하니까 사주의 화오행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토오행은 이제 사주에 좋은 기운이 되는데, 나머지 이제 금이라든지 목이나 수는 이제 나쁜 기운이 돼. 목수는 당연히 나쁜 거 이해가 되겠는데, 이 금이라고 하는 것은 추운 겨울철에 태어난 나무에 금 기운을 집어넣게 되면은 나무가 얼어요. 그래서 얼어 죽기 때문에 이런 금을 집어넣을 수 없어서 화라든지 토행이 좋은 균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런 사주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제 별서자가 아까 모고행이라 그랬는데 서화 이렇게 됐다. 이거 화로서는 크다, 중국 화자는 화용이라 사주에 좋습니다만은 풀다, 펴다 이렇게 표현하다 하는 서자는 모고행으로 사주에 나쁜 거고, 예를 들어서 만약에 아까 설명해 드렸습니다만 이제 소윤 등과 같이 베풀서자가 이제 수오행이고요. 금윤자가 이제 금오행을 가진 한자거든요. 그래서 이런 한자를 넣어서 이름을 짓게 되면은 사주에 나쁜 기운을 넣어서 이름을 짓게 되면은 이제 사주가 더 얼어버리기 때문에 즉 나무가 자랄 수 없는 그런 이름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름을 짓는 경우에는 이제 반드시 사주를 보고 여러분들이 이제 이름을 줘야 된다, 이렇게 그 부분을 이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름을 이제 짓는 경우에 조금 종합적으로 좀 질 필요는 좀 있어요. 그러니까
한자 사주 수리 성명학은 무조건 좋은 이름으로 장명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음룡오행이라든지 사주, 수리, 획수, 획수음양, 분파, 불용 한자 이런 부분은 무조건 이제 100점짜 이름으로 장명해야 되는 거고요. 그 음룡오행 우리가 사주 보고 이름을 짓는 희용신 장명법, 수리상으로 초년, 장년, 중년, 말년이 좋아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획수음양 항상 좋아야 되고, 분파나 폐명이 되는 이름을 줘서는 안 되고, 불용 한자가 들어가서는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뜻이나 어감이 좋아야 되고, 예를 들어서 이제 본인과 부모와 충하자, 예를 들어서 아직 이제 2018년입니다만 2019년 2월 4일 12시 14분에 입춘이 들어왔기 때문에 2019년 2월 4일 오전 10시까지 태어났다. 이거는 이제 개띠생이 돼요. 개띠생. 그러니까 2019년 2월 4일 12시 14분에 입춘이 들어왔기 때문에 만약에 2019년 2월 4일 오전 10시에 태어났다. 이거는 이제 돼지띠가 아니고 개띠가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올해 2019년 1월 1일 양력 10시에 태어났어요. 이제 돼지띠라고 착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개띠입니다. 개띠.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개띠생이 이름에다가 이제 진짜를 쓰면 안 되죠. 유진이, 현진이, 효진이, 진우, 진아, 진영이 이런 것처럼 진짜를 쓰게 되면은 이렇게 진술충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본인이나 부모 사주와 이렇게 충하는 이름을 줘서는 안 된다. 이런 부분은 이제 무조건 이제 100점이 나와야 되고요. 기타 성명학도 이렇게 여러 개 있기 때문에 이런 성명학도 여러분들이 좀 10개 이상 맞춰서 이름을 짓는 것이 이제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전화번호가 궁금하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상호가 궁금하다. 그 다음에 집주소나 가게주소가 궁금을 하신 분들은 010-3396-5051 가람 이름 장명철학관 원장님한테 사주와 같이, 즉 사주와 본인 전화번호, 상호, 집주소를 이거 현재 사용하고 있는 번호, 상호, 집주소를 보내주시면은 순차적으로 문자나 저 상담한다 그러니까 연락을 좀 주시면 되겠고요. 상호장명, 전화번호 장명, 백성과 수맥 처방 궁금하신 분들은 이제 정 원장님한테 문의를 해보시기 좀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이제 가운데서 현재 내가 사용하고 있는 이름이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카페 게시판에 질문하시면 이제 무료로 상담해 드리고요. 일반 회원은 2개 성명학까지, 우수 회원은 총 7개 성명학으로 무료 감정합니다. 그다음에 무료 이사, 결혼, 개업 대리를 궁금하신 분들은 카페 게시판에 질문하시면 답변해 드리는데 특별 회원만 무료 상담합니다. 특별 회원은 총 게시글 몇 개 쓰시고 50번을 방문하시면 자동적으로 특별 회원으로 등업이 됩니다. 그 다음에 신생아, 장명개명, 사주궁합 택일은 남은자명철학원 홈페이지 게시판에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은장명철학원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김하성이라는 이제 이름을 곡획 성명으로 좋은지 안 좋은지 좀 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시간에는 한자 사주 수리 성명으로 이제 김하성이라는 이름이 좋은지 안 좋은지 풀을 해드렸고요. 이번 시간에는 곡획으로 이제 풀고 다음 시간에는 이 부분까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하성이라는 이름은 한자 수리 성명으로 풀이한 이제 부분입니다. 지난번 시간에 설명해 드렸으니까 지난번 동영상을 좀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김하성이라는 이름은 이제 곡획으로 한번 좀 풀이를 하죠. 곡획 성명학은 선천수는 이제 필획으로 계산하고 후천수는 이제 곡획으로 계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천수라고 하는 것은 한자 획수입니다. 획수, 이건 옥편에 나와 있는 획수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보통 성명학에서는 원획을 기준으로 하는데 곡획 장명법에서는 필획과 그 다음에 후천수를 기준해 가지고 기lum을 따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김은 선천수가 8획이고 곡획수가 또 8획이 되네요. 한은 이제 선천수가 10획이고 후천수가 12획. 그 다음에 성은
선천수가 12액이고 후천수가 이제 15액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하자를 한번 보시면은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12액이 되는 거고 김은 뭐 똑같죠. 하나, 둘, 다섯, 여섯, 일곱, 여덟이니까 곡획이 8액이 되는 거고 성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다섯 그래서 이제 15액이 돼서 여러분들이 이제 곡획수를 계산할 때는 꺾어진 획수까지 다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계산할 때 약간 이제 신중을 기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것은 이제 김하성이라는 이름이 서서 이건 한자사주 수리성명학상 이제 좋지 않은 이름이라고 설명해 드렸습니다만은 출생연도에 따라서 또 기lun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2019년 이제 기해생은 이제 선천생수가 30이 됩니다. 그래서 김은 선천수가 8액이고 후천수가 16액이니까 8액이니까 16이 되고 한은 10액 12액을 더하니까 22가 되고 성은 12에 15를 더하니까 27이 돼서 총 이제 95액으로 이제 좋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한자 사주 수리 성명학으로 나쁘다고 해서 곡획이 나쁘다 이런 개념은 아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지난번 시간에 설명해 드렸습니다만 한자 사주 수리 성명학상으로 무조건 100점이 된 상태에서 곡획 성명학으로 좋은 이름을 선택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95액은 뭐 큰 봉쇄가 높은 데 앉아서 내 이름을 먼저 부르다가 3, 44에 큰 벼슬을 하도다. 귀한 가운데서 부자가 되니 곡식을 창고에 사두다. 만년은 자손이 운까지 기라다. 이렇게 해서 이제 좋게 나오게 돼 있고 2020년 경자년생인 경우에는 좀 나쁘게 나와요. 만약에 이제 경자년생인 경우에는 선천생수가 이제 44가 되거든요. 그래서 김이 16, 하가 22액이고 성 27액이니까 109액이 나오는데 109액이라는 숫자는 이제 나쁘게 나옵니다. 7년 동안 크게 가문이 그 해기를 알 수 없도다. 부모의 조업이 적든 많든 적든 본래 없는 것과 같다. 이곳 저곳에서 침범하니 빛 좋은 개살국격이다. 이름자가 불길하니 일생의 고생이 많도다. 그래서 이제 똑같은 이름이라도 출생연도에 따라서 기lun이 이제 달라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2017년생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선천생수가 42액이 되기 때문에 이건 107액으로 좀 나쁘게 이렇게 작용하는 거고요. 2016년 병신생이 만약에 이제 김하성이라는 이름을 위에는 한자를 쓰고 있는 경우에는 똑같이 이제 109액으로 나쁘게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태안 7년 연사가지 세업다서 불여 본무 좌우상침 외실내허 획법여차 일생신고 그러니까 이름자가 이와같이 불긴 하니 일생에 이제 고생이 많다 이런 의미로 이제 좋지 않게 작용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름을 뭐 짓는 경우에 한자 수리 성명학으로 이제 100점이 좋은 이름인데 기왕이면 곡획으로 나쁜 이름보다 좋은 이름 쓰시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주역성명학으로 이제 주역성명학으로 김하성이라는 이름이 좋은지 안 좋은지 풀이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이제 뭐 전화번호가 좋은지 안 좋은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상호가 좋은지 안 좋은지, 현재 집 주소, 가게 주소가 좋은지 안 좋은지 궁금하신 분들은 이걸로 한번 본인 사주하고 궁금한 사항을 문자로 한번 보내주시면은 순차적으로 무료나 이제 무료 전화나 문자 상담을 한다 그러니까 문자로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상호장명 전화번호장 백성 수맥처방 신수궁합은 가라미로 장명철학관 원장님한테 문의를 해보시기 바라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뭐 사용하고 있는 이름이 좋은지 아닌지 궁금하신 분들은
요 카페 게시판에 질문하시면 되겠고요. 이사 결혼 개업 대길도 이제 카페 게시판에 질문하시면 무료 상담하는데, 무료 이름풀이는 이제 일반 회원은 2개 성명학, 이제 우수 회원은 총 7개 성명학으로 무료 감정하고요. 이사 결혼 개업 대길은 특별 회원만 무료 감정합니다. 특별 회원은 카페에 가입하신 다음에 50번 게시글 몇 개 쓰시고 50번 방문하시면 자동으로 등록이 됩니다. 그 다음에 신생아 장명 개명 사주궁합 태길은 홈페이지 게시판에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난번 시간에는 김하성이라는 이름을 이제 한자 사주 수리 성명학으로 이제 풀을 좀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곡획 성명학으로 이제 풀을 해드렸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주역 성명학으로 이제 풀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다양한 성명학으로 이름을 풀이를 하는 것은 이름을 짓는 방법에는 다양한 이론이나 이제 주장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우리가 이제 동네 철학관이나 인터넷 장명소에서는 사주를 보고 장명하는 한자 사주 수리 성명학이죠. 물론 그 가운데 또 상당 부분은 이제 사주도 보지 않고 그냥 수리를 맞춰서 장명하는 이제 장명소도 있습니다만은 원칙적으로 사주를 보고 장명하는 이제 철학관들이 이제 다수 일어나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사주를 보고 장명한 한자 수리 성명학은 이제 100점이 나와야 되는 거고요. 뭐 기타 다른 성명학도 좋으면 좋겠다 이렇게 보시면 좀 되겠습니다. 지난번 시간에 한자 사주 수리 성명학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지난번 동영상을 좀 보시면 좀 되겠고요. 이번 시간에는 이제 김하성이라는 이름을 주역 성명학으로 좀 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김이 이제 8핵이고 하가 10핵이고 성이 이제 12핵이 되니까 초년호는 이제 22핵이 되고 형격은 18핵이 되고 중년은 20핵이 되고 말년은 이제 30핵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한자 사주 수리 성명학으로 원격, 이격, 전격이 나쁘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문제가 있는 이름이라고 일단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이걸 주역계를 한번 풀어보게 되면은 이제 1세에서 23세까지는 택수곤계, 그 다음에 이제 지풍승, 그 다음에 택내수, 내택김에 택수곤, 지풍승, 택수곤, 이제 지풍승 이렇게 돼서 한 5개, 8개 가운데서 한 4개, 5개 정도 오니까 이제 김하성이라 이름이 주역계상으로 나쁘다고 볼 수는 없는데 어쨌든 수리 획수가 원격, 이격, 전격이 나쁘니까 이거는 이제 한자 주역계상으로는 이제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택수곤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흐르지 않는 물이다, 이제 막힘이 있다, 곤궁하다, 불평과 불만만 일삼으면 더욱더 어려움에 빠진다, 침착하게 앞길을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택내수는 이제 좋은 계상이고 뇌택김에도 무난한 계상이고 택수고는 이제 나쁘다고 지난 시간에 좀 지난번에 설명해 드렸고요. 이제 지풍승이다, 땅과 바람이 승이다, 승계는 크게 발전하여 번영하는 것을 이제 상징한다. 부드러운 태도로 순리에 따르고 있다. 택수고는 나쁘고, 그 다음에 지풍 55세 이후는 또 지풍수계로 이렇게 좋은데 좋습니다. 자, 그럼 한글로 한번 좀 풀이를 하죠. 김하성이라는 이름은 이제 김이 5핵이고요. 하가 6핵이고 이제 성이 6핵이 돼요. 그래서 원격은 10핵으로 나쁘고 형격 11핵, 이격 11핵, 전격이 이제 17핵이 되니까 어쨌든 수리상으로는 이제 좋은 이제 구조가 일단 되겠죠. 근데 주역기상으로 보면은 이제 활해소합, 이위와 화천대요, 화풍종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김시성의
하성이라는 이름이 음용오행상 오지 못해서 문제가 있다는 얘기지, 만약에 이제 뭐 조화성이가 이렇게 됐다, 조자도 하나 둘셋넷 다섯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6이 이렇게 돼버리면은 한글상으로 조화성이라는 이름 구조는 음유행도 물론 이제 조화성이라는 이름도 한자나 사주에 맞아야 되겠습니다만은 조화성이라는 이름 구조는 한글 주역계상으로는 당연히 좋게 나오겠죠, 기본적으로들. 그래서 이제 활해서합이다. 마음먹은 대로 과감하게 진척으로 밀어붙이면 이제 좋다. 그 다음에 이의학계, 세력의 힘을 얻어 모든 것을 다룰 수 있고 성공할 수도 있다. 모든 사람이 성복하니 모든 일을 마음먹은 대로 이룬다. 그 다음에 40에서 55세 사이는 화천대액계가 됩니다. 화천대액계는 상하가 통하는 면이 있고 윗사람을 존중할 줄 알며 학식과 도리를 숭상에 막힘이 없다. 후대까지 이름과 복록이 전해진다. 그 다음에 이제 55세 이후로는 이제 화풍정계가 되는데, 화풍정계는 점차적으로 순수이각하게 발전해 나가면 성공하는 모습이다. 현명을 돈독히 하며 성실함과 현명을 갖춰 사회 및 가정에 성공을 한다. 그래서 이제 이게 한자 김하성이라는 이름이 이건 이제 음용에서 문제가 있고 사주상으로 좀 문제가 있고 수리상으로 좀 나빠서 그런 거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조화성이라는 이름이 만약에 사주에 맞고 수리에 맞는 이름이었을 경우에는 이거는 한자 주역계나 한글 주역계가 8개에 모두 8개가 좋게 나오니까 이런 경우는 한자 주역계, 한글 주역계상으로는 좋은 이름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지금까지 이제 주역 성명에 대해 설명을 해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여기 삼원오행, 그 다음에 대수, 실증, 자획자운행 성명학, 팔격 성명학, 신사 성명학, 이런 순서대로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가운데서 현재 이제 사용하고 있는 이제 전화번호가 좋은지 아닌지 궁금하신 분들, 내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상호가 좋은지 궁금하신 분들, 현재 집 주소, 가게 주소가 복이 있는지, 사업운이 좋은지 궁금하신 분들은 대구에 있는 가라미루 문세장명 철학관 010-3396-5051로 전화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상호장명, 전화번호장명, 백성호 수맥 처방은 그 다음에 정원장님한테 문의를 해보시기 바라고요. 또 현재 이제 사용하고 있는 이제 이름이 좋은지 안 좋은지 궁금하신 분들은 카페 게시판에 질문하시면 되는데요. 일반 회원은 2개 성묘로 감정해드리고 우수 회원은 5개 성묘로 감정해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무료 이름풀 이사 결혼 대기를 이제 특별 회원만 무료 상담을 하는데, 게시글 몇 개 쓰시고 50번 방문하시면 자동으로 특별 회원이 됩니다. 그 다음에 신생아 장명계명 사중합 태길은 홈페이지 게시판에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수성명학, 실증성명학으로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제 대수성명학과 자획자운행 성명학으로 이제 다시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자사주 수리 성명학으로 이제 지난번 시간에 설명해드렸으니까, 이게 이제 이름을 짓는데 가장 이제 기초적인 이제 사항이죠. 뭐 핵수명, 기룡, 발음오행제, 기룡 분파, 뭐 불용한자, 그다음에 자원오행 여부, 수리액수상 좋은지 여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지난번 동영상으로 설명해드렸으니까 지난번 동영상을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이번 시간에는 이제 김하성이라는 이름을 대수성명화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성명학 종류가 굉장히 많이 수십 가지 이론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있는 것이 뭐 사주를 보고 수리를 맞춰서 짓는 이제 한자 사주 수리 성명학이 이제 가장 기초적인 성명학이고요. 그 외에도 이제 수십 가지 성명학 이론이 있으니까 한자 사주 수리 성명학은 모두 100점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기타 성묘학으로 한 10개 정도 성묘학으로 좋으면은 그 이름은 좋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김하성이라는 이름을 이제 한번 좀 풀이하죠. 김이 8핵이고요. 하가 10핵이고 성이 12핵입니다. 그래서 이제 30세 이전까지 운세는 이제 10대 12수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30세 이전까지는 부는 좋고 수명운도 좋고 결혼운도 좋고 자손운도 좋은 측면을 갖고 있는데 31세 이후의 운세는 다른 거는 좀 다 좋은데 결혼 운세가 이렇게 나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8대 22수가 이렇게 되면은 여기서 10대 12수가 되는 거고 김성 기준해 가지고 하고 성을 합치니까 22액이 되니까 8대 22수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8대 22수를 쓰게 되면은 결혼 운세가 나쁘니까 그렇게 이제 좋은 이름은 이제 아니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김하성이라는 이름을 자획자원오행 성명으로 한번 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술생 2018년 태어난 남자 김씨가 여름 하자나 성활성자를 사용하고 있을 때 성묘학으로 좋은지 안 좋은지 한번 평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름 하자의 자획자원오행은 축도호행이고 성활성자의 자획자원오행은 오하오행이다. 여러분들이 이제 알고 있는 자원오행과 자원오행은 이건 이제 별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여름하자가 자원오행상 뭐 화고 성활성자도 화인데 여기서 여름하자의 자획자원오행이 축토오행이고 성활성자의 자획자원은 오하오행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별개의 성묘학 이론이니까 착오가 없으시기 이렇게 바랍니다. 첫 번째 이름 여름하자의 자획자원행은 축토오행이고요. 생년지지는 이제 무술년생이니까 이제 축술형이 되죠. 축술형이 돼서 좋지 않은 이름이 이제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름하자의 자획자원행은 축토오행으로 생년 출토는 원진이 되지 않는 부분은 좀 있네요. 어쨌든 이것은 이제 형이 되기 때문에 좋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름하자의 자획자원은 축토오행이고 성활성자의 자획자원은 오화가 돼가지고 이제 축고 원진이 돼요. 그래서 좋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생년지지의 첫 번째 이름이 고장에 해당되지 않아서 좋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생년지지와 첫 번째 이름이 고장 여름하자는 이제 축토오행으로 고장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기본적으로 좋다.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이름 획수의 생년 천간 정로가 상충이 돼서는 안 되는데요. 하자는 이제 10획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술년의 10회 10번째는 이제 정화가 돼요. 정화의 정록은 5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여름 하자는 이제 축토오행으로 이렇게 축오 원진을 이루고 있어서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성이라는 이름이 여름 하자 쓰거나 성활성자를 썼을 때 물론 한자 수리 성묘학도 문제가 있고 대소 성묘학도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자획자원행 성묘학으로도 이제 문제가 있는 이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자획자원오행 그러니까 성묘학 그 이론이 상당히 이제 많은 성묘학 이론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성묘학으로 김하성의 이름이 좋은지 안 좋은지 이제 풀이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혹시 사용하고 있는 전화번호, 상호, 집주소, 가게주소가 궁금하신 분들 먼저 문자로 사주와 궁금하신 사항을 한번 보내주세요. 그러면 무료로 전화 상담한다 그러니까 한번 전화나 이제 문자 상담한다 그러니까 전화를 할 문자를 한번 보내시기 바라고요. 상호장명, 전화번호장명, 백수정각, 수맥 처방 이름으로 보는 사주 궁합이 궁금하신 분들은 대구에는 가라미루무 장명 철학관 원장님한테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무료 이름풀이 이사 결혼 개업 대기를 이제 카페 게시판에 질문해 주시면 되겠고요.
민정가장용 사주융합 택일은 홈페이지 게시판에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무료 이사 결혼 개업 택일은 특별 회원만 이제 무료로 상담하고 있고, 무료 이름 풀이는 이제 우수 회원은 총 한자 사주 수리 성명을 포함해서 7개 성명학으로, 그 다음에 일반 회원은 2개 성명학으로 감정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신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성명학으로 이제 풀을 해드렸고, 주역 성명학으로 이제 풀을 해드렸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네 번째 시간으로 실증제 성명학으로 기마성이라는 한자 이름이 좋은지 안 좋은지 감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시간에 이제 한자 사주 수리 성명학으로 기마성이라는 이름이 이제 좀 문제가 있다. 불용한자고 성활성자도 불용한자이기 때문에 좀 문제가 있고, 사주에도 맞지 않고 이제 수리에도 이제 문제가 있는 이름이라고 이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실증 성명학으로 평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을 짓는 이제 방법에는 수십 가지 이론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알고 있는 이제 한자 사주 수리 성명학은 이제 가장 기초적인 이제 장명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한자 사주 수리 성명학으로 이제 모두 100점이 나오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기타 성명학으로 한 10개 정도 성명학에 이제 좋으면 좋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여기서 지금 설명하는 이제 실증 성명학도 하나의 성명학 이론이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래 실증 성명학은 이제 평생운, 그 다음에 두 번째 초년운, 세 번째 이제 장년운, 중년운, 네 번째 이제 말년운, 이렇게 이제 네 가지 요소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지명관계상 이번에는 이제 평생운과 말년운 계산법만 이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무술년 임술월에 이제 태어난 사람이 뭐 김하성이라는, 물론 이제 김하성이라는 한자 이름이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이런 이제 한자 이름이 나쁘다고 하더라도 실증 성명학으로 좋으냐 나쁘냐 한번 여러 가지 다양한 이론을 소개하는 측면에서 설명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필액이 있고 곡핵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성명학에서 쓰는 거는 이제 원핵이라 그럽니다. 원핵. 필액은 한자 획수를 말하고, 목편에 찾아보면 나오는 획수가 필액이고요. 원핵은 우리가 성명학에서 쓰는 획수고, 곡핵도 하나의 성명학 획수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하자가, 여름 하자가 이제 10획인데요. 곡핵이 왜 12획이 나오냐면,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두 이렇게 돼가지고 꺾어진 숫자까지 포함해서 12획이 이렇게 나오는 거고, 뭐 김은 이제 곡핵도 8획이고, 성이 선천수는 이제 필액은 12획인데 곡핵은 이제 15획이 나오게 됩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계산해 보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총 합계는 필액수가 30획, 후천수 곡핵수는 이제 35획이 되겠습니다. 평생운은 계산하는 방법은요, 성명 필액수, 자 위에서 설명해 드렸는데 필액수가 30획이었죠. 요거를 이제 8로 나눠요. 그러면 이제 6이 나오니까 감계가 되겠고, 그 다음에 하계는 이제 성명 첫 번째 이름 획수, 즉 하가 10획이죠. 성명 두 번째 이름 획수, 성자가 12획이니까 총 22획이 돼요. 그래서 22획을 이제 8로 나누면 6이 되고 감계가 되는 거고, 총 획수 30획에다가 직객 획수 22획을 더하면 50획이 되니까 44효가 이제 동하겠죠. 그래서 원래 주역계는 이제 가미수계가 됩니다만은, 뭐 이제 변계는 사효가 동하니까 이제 가미수계가 이게 이제 가미수계가 되거든요. 그래서 요게 이제 변해요. 사효가 동했으니까.
변하게 되니까 이제 이게 택수 공개가 됩니다. 그래서 원래 꾀도 이렇게 좋지는 않습니다만 변꾀도 택수 공개가 돼가지고 주역계상으로 그렇게 좋은 계상은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이제 66자를 기준해가지고 연지월지 술토는 이제 관대에 해당해서 좋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가끔 보면은 이제 왜 자를 기준해가지고 연지월지 술토 관대가 되냐고 물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실증성명학을 이제 만드신 분이 이렇게 이제 주장하고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12운성을 이제 계산하시는 이제 분들이 착오가 없기를 바랍니다. 평생우는 그래 주역계는 좋지는 않은데 그 다음에 66자를 기준해 가지고 연지 월지 술토가 관대해도 좋기 때문에 뭐 그래도 괜찮은 일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만류운세를 한번 볼까요? 이거는 이제 성명화 상계는 성명학 총액수 즉 30획을 8로 나눠서 6감계가 되고요. 학계는 이제 곡획 총액수 위에 곡획 총액수가 35라 그랬는데 이걸 6으로 나눠요. 그러면 이제 5손계가 되는데 그럼 이제 30획에 30을 더하면 6효 동의해 되겠죠. 그래서 주역계상으로는 이제 수풍 정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변계는 자 수풍정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오효가 변하니까 이게 이제 공계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변하게 되니까 지풍승계가 됩니다. 그러니까 주역계상으로는 뭐 수풍정계에서 변계도 지풍승계가 되니까 뭐 주역계상으로는 괜찮은데 6호 수를 기준해 가지고 여기 감의 6이고 5가 손이니까 6호 수를 기준해 가지고 연지 월지 술토는 이제 지에 해당이 돼서 좋지 않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실증성묘학으로도 말년운세는 이제 좋지 않은 일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실증성명학으로 기마성이라는 이름을 이제 풀이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렸고요. 여러분들 가운데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전화번호, 상호, 집주소, 가게주소가 이제 궁금하신 분들은 대구에 있는 가람이름의 장명철학관 원장님께서 무료 전화 상담이나 문자 상담을 한다 그러니까 먼저 본인 사주하고 궁금한 사항을 이제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상호장명, 전화번호장명, 백수청각 수맥처방, 사주궁합은 대구에 있는 가람이름의 장명철학관 원장님한테 문의를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무료 이름풀이, 이사, 결혼, 개업 대기를 이제 카페 게시판에 질문하시면 되겠고요. 인상아 장명, 사중합 대기는 홈페이지 게시판에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사, 결혼, 개업 대기는 카페에 질문하시면 되긴 되는데 특별 회원만 무료로 상담하고 있습니다. 무료 이름풀이는 우수 회원이 되시면은 한자, 사주, 수리 성명을 포함해서 총 7개 성명학으로 기륭을 감정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장명 철학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지난번 시간에 이어서 지난번 시간에는 이제 기마성이라는 이름을 한자, 사주, 수리 성명학으로 이제 풀이를 해드렸고요. 곡획성명학, 주역성명학, 대수성명학, 실증성명학, 자획자운 오행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이번 시간은 이제 팔격성명학으로 좋은지 안 좋은지 풀을 해드리겠는데요. 기마성이라는 이름을 지난번 시간에 한자, 사주, 수리 성명학상으로 감정한 내용입니다. 요거는 이제 지난번 이제 동영상을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이번 시간에
팔격성명학으로 김하성이라는 이름이 좋은지 안 좋은지 감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이제 무술년생이고 뭐 병호 1에 태어난 사람인데요. 자, 김하성이라는 이름을 이제 김이 이제 선천하고 이제 후천으로 나눠요. 그래서 선천은 이제 20세 이전까지고 후천 운세는 이제 20세 이후를 말하는데, 김이 천격으로 선천은 8액이고 그다음에 인격이 이제 10액이 되겠죠. 직격은 이제 12액이 됩니다. 그럼 후천 이제 천격은 선천 천격에다 1액을 더해서 9액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인격은 이제 18액, 그 다음에 직격은 32액, 총격은 이제 30액, 그 다음에 외격은 이제 13액이 됩니다. 여기서 뭐 선천, 천격, 인격, 직격은 뭐 그대로 수리상으로 8, 10, 12게 된 것이고, 후천의 천격이라고 하는 것은 선천 생수에다가 천격에다가 김씨에다가 이를 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격은 이제 김하고 8액, 즉 김씨 8액에다가 10액 하를 더한 것이 인격 본명궁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하성이 하자에다가 성자, 즉 10액에다가 12액을 더한 것이 총 22액이로서 직격이 되는 것이고 배우자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총격은 이제 자녀궁이 총격이면서 말년이면서 자녀궁을 의미하는데, 숫자 전부 더한 것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육수라고 하는 것은 이제 김이 음력으로 김은 목수, 토토, 금토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외국 육친, 이제 무술년 생을 기준해가지고 김은 관이고, 재고, 형이고, 손이고, 형이 되겠죠. 형이 됩니다. 여기서 이제 무술년에 이제 술토를 기준해가지고 김의 기역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먹곡도 내가 극하는 거니까 관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미음자, 이 미음자, 이게 수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극을 받는 거니까 재고, 그 다음에 하의 형은 토니까 다시 형이 되고, 성의 시읒, 이 금은 손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응자는 토가 되겠습니다. 근데 무술년생에 육수를 붙이게 되면은 이제 구진, 등사, 백호, 현무, 청령 주작이 됩니다. 일단은 이제 뭐 내공 육수도 붙여야 되는데, 일단 생략을 하도록 하겠고요. 여기서 뭐 육수상으로만 보면은 뭐 관, 뭐 직업운이라든지 명예운, 뭐 남자니까 이제 자녀운은 주작에 해당돼서 좋은 측면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재물, 재성은 아내운이라든지 이게 재물운은 이제 청룡에 해당이 돼서 좋은 측면이 좀 있습니다만은, 발격성묘학에서 더 중요한 것은 수리의 어떤 기둥과 상생 여부를 이제 보게 됩니다.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이제 직격, 즉 배우자궁이 22액으로서 수리가 나빠요. 그러니까 배우자궁이 이제 문제가 있는 이름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총격은 이제 만료운이면서 이게 30획이 되니까 또 수리상으로 나쁘게 돼서 이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배우자궁과 총격 자녀궁, 만료운세가 수리상으로 좋지 않으므로 문제가 있는 이름이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인격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본인을 의미를 하거든요. 그래서 인격을 기준해 가지고 요 직격 배우자궁과, 즉 인격은 신유가 돼요. 그 다음에 직격이 을묘가 되기 때문에 요게 이제 을신충, 묘유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과 배우자궁, 중년 운세가
이렇게 상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문제가 있는 이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김하성이라는 이름을 이제 쓰시는 분들은 물론 여기서 이제 형격하고 직격이 12액인 것도 약간 문제가 있긴 있습니다만은 뭐 그렇게 해석을 엄격하게 해석할 수는 없기 때문에 후촌이라는 부분을 더 중요시하게 봅니다. 그래서 본명이라고 하는 것이 본인은 18액이가 좋아요. 본인 자체는 좋은데 직격 배우자궁과 총격 자녀궁이 수리가 나쁘고, 또 직격과 본명궁과 이 직격 배우자궁 자체가 신유, 본명궁은 이제 신유가 되고, 그다음에 직격 배우자궁 을묘가 되기 때문에 여기 이제 근금목 묘유축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본인과 배우자궁이 이제 중년궁 자체가 이제 문제가 있는 이름이 되기 때문에 이런 이름을 쓰게 되면은 배우자궁도 문제가 있고 자녀궁도 문제가 있는 그런 이름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김하성이라 이름을 이제 팔격성명학으로 좀 풀어봤는데요. 좀 문제가 있는 이름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으실 겁니다. 자, 여러분들 가운데서요, 현재 사용하고 있는 전화번호, 상호 집주소, 가게수소가 좋은지 대구에 있는 이제 가라미노 장명 철학관 원장님께서 무료 상담한다 그러니까 010-3396-5051로 문자를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제 여러분들 가운데서요, 무료 이름풀이, 이사택일, 결혼택일, 개업택일 궁금하신 분들은 이제 카페 게시판에 이렇게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사, 결혼, 개업택일은 여기 특별 카페 게시판에 가입을 하시고 특별 회원만 무료로 상담하고 있고요. 무료 이름풀이는 우수회원은 한자 사주 수리 성명학을 포함해서 2개 성명학으로, 우수회원은 이제 총 7개 성명학으로 무료 이름 감정하고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카페 게시판에 질문하시면 되겠고요. 신생아 장명 개명 사중합 택일은 남은장명철학원 홈페이지 게시판에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남은장명철학원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도 이제 지난번 시간에는 김하성이라는 이름을 이제 풀이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시간에 한자사주 수리 성명학, 곡획 성명학, 주역 성명학, 그 다음에 이제 대수 성명학, 실증 성명학, 자획 자운행 성명학, 팔객 성명에 대해 설명을 해드렸고요. 이번 시간에는 이제 신살 성명학으로 김하성이라는 이름이 좋은지 안 좋은지 감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한자사주 수리 성명학으로 지난번에 이제 강의한 내용이니까요. 지난번 동영상 한번 이제 보시면 되겠죠. 여러분들이 이제 장명을 할 때 일단 한자사주 수리 성명학으로는 모두 100점이 되는 이름으로 지어야 됩니다. 가끔 수리는 좋은데 사주에 나쁜 한자를 쓰고 있으니까 써도 되나요? 물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나쁘죠. 두 번째, 사주는 좋은데 수리가 나쁘다, 써도 되냐고 묻는 분 무조건 나쁩니다. 한자사주 수리 성명학은 무조건 100점이 되는 이름으로 장명을 하고, 기타 이제 수십 가지 성명학 이론이 있으니까 최소한 한 10개 이상 좋은 성명학에 이렇게 맞춰서 이름을 이제 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신살 성명학으로 김하성이라는 이름이 좋은지 안 좋은지 한번 감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무술년생이고요. 병오일에 태어난 이제 사주입니다. 자, 이거를 이제 음령 김하성이라는 이름을 이제 김이 8핵이고, 그 다음에 하가 10핵이고, 성이 이제 12핵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음령오행상은, 자, 김은 목수고, 하는 토고, 성은 금토인 거는 이제 이해를 하시는데, 요거를 이제 지지로 바꿔요. 지지로 바꾸면은, 이제, 목수는 묘해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하자는 축축이 되고, 그 다음에 성자는 유미가 돼요. 이게 이제, 2, 4, 8은, 2,
246이죠. 246은 미토가 되고요. 80은 이제 축토가 됩니다. 토인 경우에. 그 다음에 135는 이제 진토가 되고, 79는 이제 술토가 됩니다. 이렇게 이제 구분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 성할 때 성이 12액이니 음이니까요. 금토가 됐는데, 음이니까, 아까 8이니까 이제 2니까, 2획이니까 이게 이제 미토가 된 거고, 여기는 이제 음이니까, 우리가 양에는 이제 원숭이신이 있고 당유자가 있는데, 요거는 양이고, 플러스고, 유라고 하는 것은 음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 유미 이렇게 이제 결과적으로 나오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그래서 여기가 이제 음이니까 유미가 된 거고요. 자, 묘해라고 하는 것을 이제 간지로 바꾸면은 을해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축축은 기축이 되겠고, 유미는 이제 신미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연지 기준해 가지고 바꾸면은 이제 관제, 형용, 손용이 되겠고, 육수는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신살성명학은 이제 육수 장명법이라고 쉽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자, 육수 장명법은 사주를 보고 시용신을 찾아서 이름을 짓는 한자 사주 수리성명학 플러스 신살이라고 하는 성명학을 도입한 이제 이론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간지로 바꾸면은 여기 을의 기축 신미가 되는데, 을의 기축 신미가 되는데, 이거를 가지고 한번 분석을 좀 해보면은요, 우리 사주로 바꾸면은, 즉 기마성이라는 이름을 사주로 바꾸면은 시지는 신미고, 일주는 기축이 되고, 월주는 무술이고, 연주는 이제 을해가 돼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보시면 축술미 이렇게 사명이 이렇게 성립이 되고 있어요. 일단은 이름 자체에 축술미 합의되지 않으면은 축술미 사명이 성립되고 있는 것은 이제 나쁜 이름이 일단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성명사주 이제 기토를 기준해 가지고 미토오행은 암록, 유고모행은 문창성이 해당되는 것은 좀 좋은 측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사주 이제 병일관리 기준해 가지고 미토오행은 금여성, 유고모행은 천육에 해당돼서 좋은 측면이 있고, 육수상으로 재물운과 직업운이 청룡주작으로 이제 좋게 작용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축술미 사명 이거를 기마성이란 이름을 이제 사주로 바꿨더니, 성명사주로 바꿨더니 축술미 이렇게 사명을 이루고 있어서 문제가 있는 이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앞에서도 설명해 드렸습니다만은 육수장명법이라고 하는 것은 한자 사주 수리성명학 플러스 신살성명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한자 사주 수리성명학으로 기마성이라는 이름은 사주에도 맞지 않고 불용한자가 들어가 있고 수리상으로도 문제가 있어서 이름은 나쁜 이름이 되겠고요. 신살성명으로 이렇게 봤을 때도 축술미 사명을 이루고 있어서 문제가 있는 이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한번 주역계로 한번 이제 판단해 보죠. 자, 주역계로 보게 되면 가미수계가 나와요. 그래서 사주상으로 식상, 재성, 관성이 이제 좋은 균이 되는데, 위에 있는 사주를 이제 분석을 해보면은 재성이 특히 약해요. 그러니까 이 남자 사주의 재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배우자라든지 아버지를 의미하는데, 이 글자가 이 사주에 약하고 좋지 않은데 육수상으로 재성이 이제 백호구진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서 좀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 내 사주에 약한
약하고 이런 기운 자체가 주역계상으로 풀었더니 가미숙계에 해당이 돼서 좋지도 않은데 또 육수상으로 내 사주의 약한 기운 자체가 재성이 백호구진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아내라든지 그 다음에 아버지 기운이 좀 문제가 있는 이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주역계상으로 가미숙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좋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것도 이제 하나의 성명학 이론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그 신사성명학, 육수장명법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도 하나의 성명학 이론으로서 이건 육수장명법 특이한 좀 부분이 좀 있습니다. 물론 신사성명학의 일종인데 육수장명법이 종합성명학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다른 신사성명학은 신살만 따지는 육수장명법을 응용을 해서 다양한 어떤 신사성명학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육수장명법은 사주도 보고 시용시도 찾고 수리도 이렇게 장명하는, 좋게 장명하는 한자 사주 수리 성명학을 100점으로 보고 무조건 좋게 만들고 그 외에 신살이라는 요소를 도입을 해서 그다음에 이름을 이름 사주로 바꾸고 또 그 이름을 이제 육수로 이렇게 풀이하는, 신살로 풀이하는 그런 특이한 어떤 성명학 이론, 좀 종합 성명학 이론이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신살 성명학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삼원오행 주역계는 좀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자, 김, 하, 성. 자, 김이라고 하는 것은 8핵이고 하는 10핵이고 성은 12핵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삼원오행을 따질 때 1, 2는 이제 목이고요. 그 다음에 3, 4는 이제 화고, 그 다음에 5, 6은 토고, 그 다음에 7, 8은 이제 금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끝수가 이제 분화 공에 해당이 되면 이제 수로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삼원오행을 이제 계산할 때, 기미가 그냥 8핵이니까 여기는 8핵은 금이라 그랬어요. 금 그대로 됩니다. 그 다음에 하하고 성을 더해요. 그러면 18핵이 되니까 끝수가 8이니까 이제 금이 되겠죠. 하하고 성을 더해서 22가 됩니다. 끝수가 2니까 이제 목이 돼요. 그래서 기마성이라는 이름은 금금목으로 상극이 되는 좋지 않은 이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끔 이제 삼재오행을 삼원오행으로 착각하시는 이제 분들이 있는데, 삼원오행은 이제 김을 8핵이라고 보는 것이고요. 성씨를 그대로 1, 2, 3, 4, 5, 6, 7, 8, 9, 0으로 나누는 것이고, 삼재오행은요, 성씨에다가 김이 성씨면은 8핵이면은 여기다 1을 더해요. 그래서 이걸 정격이라 그랬는데 9로 만드니까 이게 수가 되겠고, 나머지는 그대로 8에다가 10을 더하니까 18이니까 금이 되겠고, 20이니까 목이 되니까 수, 금, 목으로 상극에서 나쁘다. 가끔 기마성이라는 이름을 금금목으로 삼원해서 나쁘다 그러는데, 일부 어떤 분들이 이제 이걸 수금목으로 나쁘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것은 삼원오행 계산법이 아니고 삼재오행 계산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이제 우리 주역성명학. 이 주역성명학은 앞에서 충분히 설명해 드렸는데 이건 아주 간단한 이제 주역 이론이라고 보시면 돼요. 참고로 보시면 되는데, 상계는 이제 기마성을 다 더해요. 그럼 30획이죠. 우리 이제 8로 나누면은 이제 6이 남겠죠. 그 다음에 이제 하성을 다 더해요. 가짜고 성자를 다 더하면 22획이 되는데, 이걸 이제 8로 나누면 6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가미숙계가 되죠. 가미숙계로 좋지 않다. 이렇게 이제 이렇게 뽑는 것은 물론 이제 동요를 뽑아서 원계는 이제 가미숙계가 되는데, 동요는 이제 30에다가 22를 더하면 이제 52가 되거든요. 그러면 요게 이제 6으로 나누면 6, 8은 48이니까 사요동이 돼요. 그래서 감이
가미수계가 이제 이렇게 되니까 여기 이렇게 변해요. 사계가 변하게 되면은 요거는 이제 택수 공계가 되겠죠. 그래서 요 주역계상으로 김하성이란 이름은 이제 본계로 봐도 가미수계로 나쁘고, 즉 동요를 고려했을 때에도 택수공계로 나쁘니까 요 이름은 이제 주역계상으로 좀 문제가 있는 이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가운데서 뭐 현재 사용하고 있는 뭐 가게 주소, 전화번호, 그 다음에 상호, 집주소, 가게 주소가 궁금하신 분들은 대구에 있는 가라미로 장명 철학관 원장님한테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전화번호, 현재 사용하고 있는 상호, 현재 집주소, 가게 주소, 전화 주소는 무료로 상담한다 그러니까 오늘 먼저 문자로 보내시고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무료 이름풀이, 그 다음에 무료 이사택일, 결혼된 개업택일은 카페 게시판에 이렇게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무료 이사, 결혼 개업택일은 이제 특별 회원만 무료 상담하고 있으니까 참고를 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무료 이름풀이는 일반 회원은 2개 성명학으로, 그 다음에 우수 회원은 총 7개 성명학으로 무료 이름 감정하고 있습니다. 기생아 장명 개명 사중합 택일은 홈페이지 게시판에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